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요즘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 상속세 신고와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그 초상집을 4군데 정도 갔고요. 그리고 상담 또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세 상담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사망신고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상속세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상속세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망진단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같이 보시죠.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나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고 어떤 분이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받았는지, 또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이 서류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속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즉 우리가 신고 자체는 돌아가신 분의 관할 세무서로 합니다. 하지만 납부나 관리는 받으신 분들, 가족분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양쪽 세무서에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유언장 내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밝혀놓은 서류인데요. 보통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으로 하고요. 만일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하게 되는데요. 그 6개월이 지나고 다시 재산이 분할된다면 분할된 재산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6개월 동안 정확한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그 출력 자료인데요. 예전에는 보통 통장 같은 것이 10년 동안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10년 동안 만든 통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사망신고하러 가셨을 때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신청을 하면요, 그 통장 금융내역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각종 보험까지도 각종 재산에 대한 거의 모든 내역이 한 번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할 때 보통 같이 하게 되는데, 사망신고는 돌아가시고 한 달 이내에 하는 것이 좋고요. 뭐 가태료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망신고를 해야지만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기본 서류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부동산 관련, 금융재산 관련, 기타 재산 관련, 또 만일 법인을 갖고 계셨다면 그 법인의 주식 관련,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우리가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준비 서류 리스트를 보시도록 하시죠. 부동산 관련인데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받습니다. 이 거래 내역을 받는 이유는요, 사실 거래를 했다, 즉 팔았다, 그 매각 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각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추적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팔았는데요, 정확하게 그 돈을 어디 사용했는지를 소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인들, 즉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최대 10년까지 부동산 매각건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까지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공사계약서나 증빙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양임야나 묘토가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부동산, 아파트, 주택, 그리고 토지 건물,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감정평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단일 건으로 공시가 10억 기준으로 10억이 넘는다면 2개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정평가 보고서 가액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상속세,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담보신탁이 있다면 그 신탁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신탁계약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신탁계약도 받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있는데요. 빌딩이죠. 강남에 빌딩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 빌딩 자체가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2차 상속, 그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다시 상속세가 발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탁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 수입은 배우자에게,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토지 건물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도록 했던 신탁 계약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하나 더 부동산 관련했다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가격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2군데 감평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보고서를 받아야 하는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시죠. 금융재산 관련인데요. 금융재산 관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신고할지 감정평가 보고서를 받을지 이런 의사결정이 있지만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예금계좌 거래내역서를 전부 받습니다. 이 부분을 받는 이유는 만약에 10년 동안의 그 통장 인출 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인출해버리고 생활비로 썼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상속세 신고를 누락해서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10년간 거래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 가시면 종이로 출력을 해서 주세요. 제가 가장 많은 통장을 경험했던 게 106개인가? 106개 통장을 전부 종이로 출력해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상속세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를 보고 일일이 엑셀에 입력한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 계좌로 이체됐던 것들은 이렇게 상계를 하면서 계를 손으로 다 했었거든요. 따라서 엑셀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상속세 신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속 개시일 당일날에 잔고증명서, 이제 잔고증명서를 보면 원금과 이자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본인이 지인한테 돈을 꺼줬다면 꺼준 거에 대한 차용증, 금전대차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소송이 있다면 소장이나 판결문 이런 것들로 대여금이나 기타 채무 내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험증서, 보험증권, 해약 환급금 확인서, 보험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종신보험이었다면 이제 사망 보험금을 저희가 상속재산에 포함을 해야 되고요. 만약 이 경우에서도 이제 그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었다면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정기예금과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 환급금이 있다면 그 내역서도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을 안 하시고 은퇴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을 크게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 금융 관련 서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좀 위중하신 경우에는 요즘은 자녀들이 은행 공인인증서를 먼저 만들고 엑셀로 미리 다운을 받아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 이제 채무인데요. 개인 채무 관련해서는 역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금융기관의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약정서, 그 다음에 채무 부담액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그 자금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증금 역시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금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이것도 함께 챙겨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최근 10년 동안 증여세 신고한 것을 모두 받고 있는데요. 상속인들한테 증여했던 것은 10년 동안 합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상속인이 아닌 다른 친족이나 타인한테 했던 것은 5년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10년 동안 증여세 신고한 것을 합산한다. 손주나 사위 며느리한테 증여를 했다면 5년 동안 증여세 신고한 것을 합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 외에도 퇴직금 관련,
그 다음에 상표권이 있다면 상표권, 특허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뭐 차량, 이런 서류들을 기타 재산이라고 해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기타 서류 중에서요, 장례 비용 영수증하고 납골 시설 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장례 비용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영수증이 없다면 500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요, 영수증이 있다면 1000만 원까지도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 납골 영수증이 있다면 추가로 500만 원까지도 마치 비용처럼 상속재산에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이나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던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최근 상속세 조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인출금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10년 동안 약 10억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10억 인출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녀한테 갔다고 국세청에서는 그런 혐의를 두게 되는데, 마침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에 연락이 닿아서 그동안 그 10억 중에 극히 일부만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안 한 굉장히 상당한 금액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국세청에 제출해서 그 10억이 자녀한테 흘러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상속세는 5억 이상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부담했어야 되는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 등에 대한 것도 채무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하셨고 그 사업이 법인이었고 그 법인의 지분을 갖고 계셨다면 비상장 법인일 때는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야 되고, 상장 주식일 때는 이제 평균을 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비상장 법인이 많기 때문에 비상장 법인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3년간 세무조정 계산서, 뭐 요것을 꼭 받아야 돼요. 만약에 약간 보완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장부까지도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 대상이 된다면 최대 상속 그 경영 기간에 따라서 최대 600억까지도 공제가 되지만, 가업 상속 대상이 아니라면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개인 소득이 있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주셔서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9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기본 서류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타 재산이 있거나 비상장 주식 등이 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 서류가 거의 최소한의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류들을 하나하나 요청하고 또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세 신고가 아무리 6개월이라고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서류를 준비하고 분석하다 보면 사실상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셨고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빠르게 준비해서 상속세 절세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올해 2026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